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성형 외계인생 김영감입니다. 제가 최근에 부작용과 관련해서 영상을 자주 올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진료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수술을 하고 싶은데 부작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망설여진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수술 예약하신 분도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결국 취소를 하시더라고요. 수술을 결정하고도 유튜브 등의 내용을 보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가 봅니다. 사실 유튜브의 특성상 어그로를 끄는 게 조회수가 높으니까 꼭 가슴 이식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른 수술보다 유독 가슴 지방 이식은 부작용이 많이 부각되고 심지어 해서는 안 되는 수술로 비치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김영감이 가슴 지방 이식을 한 게 올해로 16년째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수술한 가슴 이식 케이스가 얼마나 될까요? 정확히 셀 수는 없겠죠. 홈페이지에는 15년간 12,000 케이스 정도라 했는데 가슴 이식은 특성상 2차 수술이 많고 어떤 분은 3차, 4차까지 하니까 좋게 2만 건은 넘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부작용을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대개는 보형물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거나 유방외과를 보는 분인 것 같은데 가슴 이식을 하시긴 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면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로 만족하시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안전한 수술인데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가슴 지방 이식의 부작용이 이슈가 될까요? 원래 지방 이식은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는 안전한 수술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은 자기 몸의 일부이고 본인 것만 사용할 수 있으니 보형물대의 구형구축과 같은 거부 반응이나 이물 반응이 생길 수 없는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생기니까 지방 너무하죠? 라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보형물과 비교해서 부작용의 빈도와 심한 정도,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면 지방이식만큼 안전한 수술은 없다는 것이 김영감의 지론입니다. 지방이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지방이 뭉치거나 덩어리져서 만져지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멍울이 피부에 가까이 만져지면 주사기나 바늘로 뺄 수 있고 근육층 아래쪽으로 깊이 만져지는 것은 굳이 제거할 필요 없이 경과를 보아도 충분합니다. 심지어 염증이 생긴 경우조차도 절개할 필요 없이 지방을 주입했던 곳으로 세척과 배농을 통해 해결이 됩니다. 흔히 지방 이식 후 부작용이 생기면 해결하기 힘들다고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지방을 주입한 작은 구멍을 통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보형물의 경우는 어떤가요? 보형물의 경우 부작용이 생기면 보형물 전체를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절개한 곳을 통해 보형물을 제거하거나 피막을 제거하거나 보형물을 다른 평면, 예를 들면 근육하 공간에서 근육이 공간으로 바꾸는 수술인데 당연히 범위가 큰 수술이 됩니다. 사실 지방 이식 후 생기는 머물이나 뭉침과 같은 문제들은 일반적인 가슴 이식에서는 드물고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형물 제거 가슴 이식이나 유방암 수술 후 재건을 위한 이식, 지나치게 많은 양을 이식한 경우들인데 이식할 수 있는 조직층이 줄어들거나 이식된 지방이 많은 압력을 받는 경우 등에서 부작용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지방이라 하더라도 피하 조직층 같은 하나의 조직층에만 너무 몰아서 이식해버리면 지방끼리 덩어리져서 마치 보형물의 구형구축처럼 단단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지방을 뽑는 과정과 가슴 이식하는 과정 모두 섬세하고 꼼꼼하게 시술해야 하고 너무 많은 지방을 이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현재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치를 해드려야 수술받은 분이 불필요한 검사와 시술, 터무니없는 비용 발생으로 인한 갈등과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지방이식도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사가 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결과 차이가 나니까 시술자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슴 이식을 하고 싶은데 부작용이 걱정되어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앞으로도 종종 언급을 드리고 실제 머물의 원인이 되는 오열낭종을 주사기를 통해 1, 2분 안에 간단히 제거하는 장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에 대해 막연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원인과 해결되는 과정을 보시면 충분히 안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수술하지 않았더라도 가슴 이식 후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상태인지 잘 설명드리고 좋은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